2012년 8월 1일 영국 런던 남부 뉴 에딩턴 12세 소녀 티아 샤프의 어머니 나탈리 샤프가 딸 티아에게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 딸 티아는 어머니 나탈리에게 집에 친구들을 불러도 되겠냐고 물어보았는데 어머니 나탈리는 드디어 오늘 딸의 말에 답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딸 티아는 잠시 기뻐하다가 갑자기 어머니 나탈리에게 친구들을 부르는 대신 할머니의 집에 가서 하룻밤 묵고 와도 되냐고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딸 티아의 말에 어머니 나탈리는 할머니의 집에 놀러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딸 티아는 어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매우 기뻐하며 할머니와 함께 사는 남자친구 스튜어트 헤젤에게 내일 집에 가도 되냐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티아의 문자에 스튜어트는 내일 할머니 크리스틴이 야간 근무가 있지만 집에 와서 놀아도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인 2012년 8월 2일 티아는 어머니 나탈리의 손을 잡고 할머니의 집으로 가는 트램을 타기 위해 정류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티아는 어머니와 인사한 뒤 할머니의 집으로 가는 트램에 올라탔습니다. 잠시 후 티아가 탄 트램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엔 할머니의 남자친구 스튜어트가 마중을 나와 환한 미소로 티아를 반겼습니다. 티아는 할머니의 남자친구 스튜어트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기며 만나서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티아는 스튜어트와 할머니 크리스틴의 집에서 며칠 동안 묵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튜어트는 며칠 동안 먹을 음식을 사기 위해 티아와 함께 버스를 타고 지역 마트에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스튜어트와 마트에 도착한 티아는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고 집에서 가지고 놀 장난감도 구입했습니다. 스튜어트는 항상 티아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주었기 때문에 티아는 매우 신난 표정으로 원하는 것을 구입했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집에 도착한 티아는 평소처럼 플레이스테이션을 켜고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 스튜어트는 이날 밤 티아와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티아의 할머니 크리스틴은 야간 근무를 하던 도중에 손녀 티아가 잘 있는지 궁금하여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스튜어트는 크리스틴에게 손녀 티아는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고 방금 저녁 식사를 마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통화 도중 할머니 크리스틴은 전화기 너머로 손녀 티아가 플레이스테이션을 하고 놀면서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크리스틴은 손녀 티아가 남자친구 스튜어트와 재미있게 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10시 12분 스튜어트는 크리스틴에게 문자를 보내 방금 티아가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고 자신도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빨리 잘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인 2012년 8월 3일 아침 할머니 크리스틴은 야간 근무를 마치자마자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크리스틴은 손녀를 보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손녀 티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틴은 남자친구 스튜어트에게 티아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스튜어트는 크리스틴의 말에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티아가 친구들을 만나러 아침 일찍 시내로 나갔다고 대답했습니다. 크리스틴은 손녀가 아침 일찍 외출했다는 말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곧 돌아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저녁 6시가 되었으나 여전히 손녀 티아는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틴은 티아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점점 손녀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틴은 티아가 혹시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닐지 하여 즉시 자신의 딸 나탈리에게 전화하여 티아가 집에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나탈리는 티아가 집에 온 적이 없다고 말했고 지금 티아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어 보았습니다. 크리스틴은 자신의 딸 나탈리의 말을 듣자마자 패닉에 빠져 흐느껴 울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 크리스틴에게 티아가 사라졌다는 말을 들은 나탈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바로 크리스틴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나탈리, 크리스틴 그리고 스튜어트 이렇게 세 사람은 사라진 티아를 찾기 위해 즉시 차를 몰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차를 몰고 시내를 돌아다니며 혹시 티아가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마을 이곳저곳을 수색했으나 밤 10시가 될 때까지 그들은 티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밤 10시가 넘자마자 그들은 당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 전화하여 티아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티아의 행방을 찾기 위한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경찰은 스튜어트가 티아와 함께 있었던 마지막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를 경찰서로 소환했습니다. 경찰은 스튜어트와 크리스틴이 사는 집도 티아가 마지막으로 머문 곳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그들의 집을 가장 먼저 수색합니다. 경찰은 수색견과 함께 크리스틴과 스튜어트의 집을 수색했으나 안타깝게도 당시엔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 도중 경찰은 티아가 할머니의 집에 놀러 오면 항상 머무는 방에서 침대 위에 놓인 티아의 핸드폰을 발견합니다. 당시 경찰은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는 티아가 자신의 핸드폰을 집에 두고 갔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고 결국 티아와 함께 있었던 스튜어트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크리스틴의 옆집에 사는 이웃이 티아가 사라진 날 아침 티아가 집에서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경찰은 이웃의 증언 덕분에 티아가 핸드폰을 깜빡하고 외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정말로 티아가 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간 뒤 실종되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12세 소녀 티아 샤프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은 금세 영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티아의 가족들은 티아의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돌아다니며 티아의 실종 소식을 알리기 위해 그녀의 얼굴을 도배한 포스터와 현수막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당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경찰을 돕겠다고 자원했지만 여전히 티아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마을과 시내 주변 모든 CCTV를 회수하여 800시간 이상의 영상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상하게도 티아가 집을 나간 이후부터 그녀의 모습이 하나도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정말로 12세 소녀 티아가 어디론가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경찰은 마지막까지 티아와 함께 있었던 스튜어트 해제를 끝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스튜어트는 전과도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경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스튜어트도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결국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로 합니다. 2012년 8월 9일 티아가 사라진 지 6일째 되는 날 스튜어트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TV에 나온 스튜어트는 각종 루머에 맞서 자신을 변호했고 마지막으로 티아의 무사귀환을 빌었습니다. 그의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경찰은 바디랭귀지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경찰은 전문가에게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면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당시 전문가는 스튜어트가 정말로 티아의 실종을 걱정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는 스튜어트가 단지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고 결정적으로 무엇인가를 숨기려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스튜어트의 의심스러운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경찰은 또다시 스튜어트와 크리스틴의 집을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색에는 법의학팀까지 불러 집 전체에 대한 DNA 검사까지 진행한다고 스튜어트와 크리스틴에게 통보했습니다. 2012년 8월 10일 아침 경찰이 집을 수색하기로 한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스튜어트는 여자친구 크리스틴에게 신문을 사러 나간다고 말하고 외출했습니다. 스튜어트와 함께 일어난 크리스틴은 이날 아침부터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그녀는 냉장고와 가구 밑을 뒤지고 배수구를 청소하여 냄새의 근원을 찾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몇 시간 뒤 약속된 시간에 경찰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크리스틴은 경찰에게 집에서 나는 냄새에 관해 설명해 주었고 경찰은 법의학팀에게 연락하여 빨리 집을 수색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수색 결과 경찰은 곧 집에서 나는 냄새의 근원을 발견하였습니다. 즉시 경찰은 크리스틴에게 스튜어트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으나 이미 스튜어트는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티아 샤프는 2000년 6월 30일 영국 런던에서 나탈리 샤프와 스티븐 카터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티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티아가 태어나기 전에 헤어졌기 때문에 티아는 아버지 스티븐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티아는 어머니 나탈리와 할머니 크리스틴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2003년 티아가 겨우 3살이었을 때 티아의 어머니 나탈리는 나탈리의 어머니이자 티아의 할머니 크리스틴이 일하던 술집에서 스튜어트 해젤이라는 이름의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눈에 반한 나탈리와 스튜어트는 불같은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나탈리의 남자친구 스튜어트는 나탈리의 딸 티아를 정말로 자기 딸처럼 이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탈리와 스튜어트의 만남은 겨우 2주간만 진행되었고 그 이후 그들은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스튜어트와 나탈리가 헤어진 지 4년 후인 2007년 놀랍게도 스튜어트는 나탈리의 어머니 크리스틴과 연애를 시작합니다. 딸 나탈리와 다르게 크리스틴은 스튜어트와 별 문제 없이 사귀었고 얼마 뒤 크리스틴은 딸 나탈리와 손녀 티아에게 남자친구 스튜어트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나탈리는 어머니 크리스틴의 남자친구 스튜어트가 자신과 예전에 사귄 남자라는 사실에 조금 당황해하였습니다. 하지만 나탈리는 4년 전처럼 딸 티아를 누구보다도 잘 돌봐주는 어머니의 남자친구 스튜어트를 보고 결국 어머니 크리스틴과 스튜어트의 관계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당시 크리스틴은 남자친구 스튜어트가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튜어트의 범죄 전과로는 2002년 폭행과 2003년 코카인 거래, 그리고 2010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까지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강력범죄를 저지른 남자가 티아의 주변에 머무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나탈리와 크리스틴은 스튜어트가 티아를 잘 돌봐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티아의 곁에 크리스틴이 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티아의 어머니 나탈리는 티아가 스튜어트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르는 모습을 보고는 스튜어트가 전과와 상관없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스튜어트는 크리스틴과 사귀기 시작하자마자 크리스틴의 집으로 이사와 함께 동거했습니다. 놀랍게도 스튜어트는 크리스틴과 동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티아는 스튜어트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좋아했습니다. 종종 티아는 스튜어트와 크리스틴의 집에 있는 플레이스테이션을 하기 위해 자주 그들의 집에 방문하여 할아버지 스튜어트와 함께 비디오 게임을 했습니다. 당시에 크리스틴은 거의 맨날 야간에 근무하여 티아는 할아버지 스튜어트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스튜어트와 함께 지낸 티아에게 이제까지 한 번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2012년 8월 3일 아침 티아는 스튜어트와 함께 밤을 보낸 뒤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처음부터 티아와 함께 있었던 스튜어트를 유력한 용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TV에 나와 인터뷰를 진행한 영상을 보고 스튜어트가 범인이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다시 한번 그의 집을 수색하기로 결정합니다. 2012년 8월 10일 아침 사건 발생 7일 뒤 경찰은 수색을 위해 크리스틴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크리스틴은 경찰에게 스튜어트가 아침 일찍 신문을 사러 나갔다고 말했고 곧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는 매우 강한 죽음의 냄새를 포착하였고 법의학팀을 불러 즉시 집을 수색했습니다. 법의학팀은 냄새를 감지하도록 훈련을 받은 탐지견의 도움으로 냄새를 따라 다락방까지 올라갔습니다. 경찰은 불과 수색 10분 만에 다락방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소녀의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발견된 시신은 시간이 너무 지나 육안으로는 도저히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시신을 연구소로 보내 부검을 의뢰했고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치과 기록 검사 및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검사 결과 시신의 주인은 실종된 12세 소녀 티아 샤프였습니다. 티아는 사람들이 그녀를 찾는 일주일 내내 할머니의 집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당시 티아가 실종된 이후 티아의 어머니 나탈리는 크리스틴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나탈리의 머리 위에 있는 다락방에 딸 티아의 시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족들이 티아의 시신을 보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티아의 시신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티아의 시신이 발견되고 몇 시간이 지났으나 신문을 사러 나간 스튜어트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사라진 스튜어트를 유력한 용의자로 확정하고 즉시 스튜어트를 수배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드디어 스튜어트를 잡기 위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라디오와 TV를 통해 스튜어트를 찾는다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곧 경찰은 스튜어트가 런던 중심부로 이동하는 기차에 타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당시에 티아가 사라지고 스튜어트가 스스로 TV 프로그램에 나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이미 영국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덕분에 경찰서에 스튜어트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기차를 타고 영국 중심부에 도착한 스튜어트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보드카를 더 사기 위해 런던 중심가에 있는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자신을 알아본 가게 주인에게 갑자기 손녀 티아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스튜어트를 알아본 가게 주인은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으나 그는 눈치를 채고 즉시 도주해버렸습니다. 경찰은 탐지견을 데리고 런던 시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스튜어트를 추적했고 드디어 지역 공원 덤블 안에 숨어 보드카를 마시고 있는 스튜어트를 발견합니다. 그는 만취가 되어 바닥에 누워 있었고 경찰은 즉시 그를 티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은 스튜어트를 체포하자마자 그의 여자친구이자 티아의 할머니 크리스틴도 체포합니다. 당시 경찰은 크리스틴이 남자친구의 범행을 은폐하는 것을 도왔을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크리스틴이 티아의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녀는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대신 경찰은 크리스틴이 티아의 어머니 나탈리와 그녀의 아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다시 한번 크리스틴과 스튜어트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수색 도중 우연히 경찰은 집 1층 문틀에서 누군가가 일부러 숨긴 것으로 보이는 SD 카드를 발견합니다.
한편 스튜어트는 경찰서에서 신문받는 동안 자신이 티아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날 밤 티아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고 경찰에게 진술했습니다. 2012년 8월 2일 티아가 집으로 놀러온 날 밤 스튜어트는 티아가 집에서 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저녁 스튜어트는 집에서 약과 술을 한 뒤 약과 술에 취해 기절해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스튜어트는 다음날 아침 일어나 티아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고 경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스튜어트는 약과 술에 취해 티아를 돌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고 결국 이 일을 숨기기 위해 티아가 실종된 것으로 꾸미기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스튜어트는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경찰이 집에 숨겨둔 자신의 SD 카드를 발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SD카드 안에 들어있는 영상을 본 경찰은 스튜어트의 범행 동기를 정확하게 확인했고 그의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스튜어트의 SD카드에서 경찰은 그가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에는 티아와 비슷한 또래의 소녀들이 촬영되어 있었고 집에 놀러온 티아를 촬영한 영상도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영상 속의 티아는 스튜어트가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튜어트는 티아가 잠자는 동안에도 그녀를 촬영했으며 티아가 잠에서 깨려고 하면 황급히 카메라를 끄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스튜어트는 티아의 어머니 나탈리와 사귈 때부터 티아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후 스튜어트는 나탈리와 헤어지고 나서부터는 티아의 영상을 촬영하지 못하다가 몇 년 뒤 나탈리의 어머니 크리스틴과 사귄 이후부터 다시 티아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SD카드에는 티아의 영상뿐만 아니라 스튜어트가 스스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영상도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스튜어트의 컴퓨터에서 어린 소녀와 관련된 검색어를 다수 발견하였고 관련 영상을 다운받은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용의자 스튜어트가 티아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다락방에 숨겼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티아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속보가 영국 전역에 전해지자 많은 영국 시민이 현장에 모여 꽃과 곰 인형을 남겨둔 채 어린 소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드디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뒤인 2013년 5월 7일 스튜어트 헤젤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스튜어트는 자신은 무죄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사고사를 주장했으나 SD카드가 법정에서 공개되자 고개를 떨구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티아의 어머니 나탈리는 영상이 공개되자 눈물을 흘리며 법정에서 빠져나왔고 영상의 여파로 재판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검사는 스튜어트에게 순순히 죄를 자백하면 티아를 추행한 죄는 빼고 살인 혐의로만 기소하겠다고 사법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아동 관련 범죄 혐의로 감옥에 가게 되면 감방 동료들에게 끔찍한 보복을 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결국 스튜어트는 검사의 사법 거래를 수락하고 살인 혐의로만 처벌받는 데 동의했습니다. 2013년 5월 13일 법정에서 SD카드가 공개되고 6일 만에 드디어 스튜어트는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합니다. 검찰은 당시 스튜어트에게 추행당한 티아가 이 사실을 어머니 나탈리에게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국에 티아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티아는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인 스튜어트의 손에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2013년 5월 14일 스튜어트는 티아를 살해한 혐의로 38년 뒤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75세가 넘어야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게 될 것이지만 아마도 가석방으로 풀려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2013년 8월 5일 당시 티아가 집에서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크리스틴의 이웃인 폴 미아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로 징역 5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크리스틴의 이웃 폴 미아는 끝까지 자신이 본 사람이 티아가 분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폴 미안의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아직까지도 경찰은 폴이 거짓말을 한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